정확한 핵 뉴스. 자, 그럼 국제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뉴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하는 거 두고 이견이 이제 있다가 전시 내각이 결국에는 해체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정치 체계가 지금은 전시 내각이라고 해서 총 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의결권을 네네네. 가진 사람은 네타냐후 총리,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 네. 요아브 갈란트라는 국방부 장관 이 세 명이 네. 의결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간츠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전시 내각이 해체되는 네. 상황을 갔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내부 이제 분열이 심각하다 이런 걸 보일 수 있는 이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국방부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와 상의 없이 네, 오전 네.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군사작전을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선언을 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게 무슨 일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항의를 한다던가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만나겠다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가더라고. 예.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버림을 불편한데 미국 입장에서도 네. 이제 버림을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저 군사 그 행동을 중단하니까 낮에는 안 하겠다 이러니까는 미국이 오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네. 네타냐후는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고. 근데 CNN은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전면전 때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건 또 뭘까요, 네. 그러면? 지금 헤즈볼라와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서 좀 공격이 오가고 막 이랬는데 전면전으로 확전할 분위기가 지금 네. 농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을 공격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네타냐후가 어쨌든 전시대각도 해체되고 네. 미국도 좀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 때 이거 전쟁이 더 커져야 내가 좀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계산도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타냐후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타냐후는 지금 위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물러가라고 시위한 게 10만 명이 시위를 했대잖아. 그러니까요. 10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네. 우리 그 저 서울시청 앞에 다 차고 막 광화문까지 막 들어차는 거예요. 그쵸. 그 정도 엄청난 건데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그렇게 네타냐후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바논과의 전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치 윤석열이 자신의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타냐후는 그런 것 같고 미국은 이제 거기서 간을 볼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뭐 저 어디입니까? 그 라파 지구에 지금 폭격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네타냐후를 막 뭐라고 혼내는 것 같지만 뒤에서 무기는 다 미국이 대주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상. 태도가 너무 이 진짜.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뭐 공격을 중단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공격하면서 지금 매일마다 뭐 네. 20명씩 40명씩 사망자가 이제 계속 속출하고 계속 있는 나오더라고요. 계속 상황입니다. 나와요. 네. 어제도 뭐 몇 명 죽었다, 그제도 몇 명 죽었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악행은 어쨌든 얼마 전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어떤 남성이 이제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 위에 그 본네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거기다 다친 사람을 이렇게 올려놓고 묶어놓고 달리는 영상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고 막 이런 일도 살인마들 있었는데 아니야, 살인마들 진짜 악마들. 이게 박살도 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인지 정말 악마들. 예, 지금 이제 만약에 레바논으로 전쟁이 확전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중동의 3차 중동 전쟁만이 아니라 3차 대전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가 있으니까 또 거기서 또 얘기를 해보죠. 네. 네,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줬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그 미국이 자기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번에 네. 전해드렸는데 하르키우 일대로 이제 한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하르키우 일대가 아니라 이제 전역에서 공격해도 된다라고 확대를 해줬다는 거고 네. 뭐 그러면서도 뭐 제한을 건 건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100km 이내 범위에서 공격해야 되고 러시아의 공군 기지는 공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뭐 이렇게는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러시아 공격 범위를 넓혀주는 이런 조치를 했다는 거고 이게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조치가 아니냐. 뭐 왜? 이런-
왜요? 북러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적인 협력이 이제 공고해지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좀 더 이제 강하게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네. 한 조치가 아니냐 뭐 이런 어쨌든 시점상으로는 네. 북러 정상회담이 있자 음. 그 뒤에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는 병력과 병력의 대결은 끝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는 러시아 군대와 우크라이나 군대, 사실상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제 서방이 훈련시키고 실제로 거기는 장교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네. 프랑스랄지 뭐 군인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 접전을 통한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다 뺏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특수군사작전으로 뺏겠다고 하는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했던 그 땅들은 다 얻은 거거든요. 접점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병사를 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은 러시아 힘을 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러시아까지는 쏘아. 근데 좀 너무 깊이는 쏘지 말고, 공군까지는 공군 기준 약간 쏘지 말고. 소모전으로 계속 소모전도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가도록.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러면 러시아가 그럼 가만히 있겠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크림반도에 지금 에이테크ම්스를 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좀 죽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이게 못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3차 대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 이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크림반도를 에이테크임스라는 미국이 좀 내세우는 무기로 네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다는 건데 네. 그래서 실제로 뭐 124명이 다쳤대요. 어린이 포함해서 아이고. 5명이 이제 네. 죽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진다, 계속된다 이러면은 러시아로서도 자기 이제 국민을 지키려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건 거고. 네. 그러면 전쟁이 더 가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파리 올림픽 이제 아하. 얘긴데요. 프랑스가 파리 올림픽이 이제 열릴 예정인데 네. 거기 선수촌에 어. 에어컨을 설치를 안 했다고. 그래서 이건 뭐 그 더위 참기 올림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땀 흘리기 올림픽. 굉장히 지금 한국도 되게 덥지만 여기도 더워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네. 8월 11일까지 열릴 제일 더울 예정이거든요. 때네. 제일 더울 네. 때. 그러니까 작년 7월에 프랑스 파리가 43도까지 올라가고 작년 여름에 프랑스에서 더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와. 5천 명이랍니다. 5천 명? 5천 명.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선수촌에 이제 에어컨을 명분은 친환경 탄소 배출 저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안 설치하니까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이제 순환시키면 냉방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웃긴 게 다른 나라에서 에어컨을 이동식 에어컨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이동식 에어컨을 갖고 와서 설치하는 거는 된다. 그러니까 그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에어컨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면은 갖고 오는 것도 갖고 안 오는 되지. 것도 안 된다 그렇지. 그래. 근데 이러면 프랑스가 돈이 정말 없나 보다.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야, 참.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겨요. 처지가 진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나 이런 데는 이동식 에어컨을 가져가 설치하겠다 이런 대책을 냈는데 네. 한국은 우리는 쿨링 자켓, 아이? 쿨링 시트를 주는 걸로 했다고. 우리 성수들 안 보내고 싶네. 네. 뭐야. 야. 아니 저 프랑스 파리 이러면 좀 선진국 아닙니까? 그렇죠. 선진국. 그러게. 근데 에어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환장하겠네. 진짜. 선진국이 뭐 이래? 그니까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이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에어컨 잘 나오는데 여기. 시원해요. 예, 몇 주 전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그때까지 약간 더웠는데. 야, 우리가 막 구호 불품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에어컨이 없다는데. 그런. 아니 그 뭐 거의 뭐 분위기 진짜 약간 윤석열이 정치하나 여기도? 그니까요. 네? 무슨 정책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네.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 참 이거. 근데 거기 이제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지금 가스랄지 이런 게 네. 들어와야 되는데 연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마크롱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네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영국 개혁당이라는 곳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탓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려고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보니까 이제 영국 개혁당이라는 데가 네네. 극우 세력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네, 극우 세력으로 꼽히고 지금 유럽에서 극우가 이제 되게 기승을 부린다 이런 최근에 그런 기사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네. 그거 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국에는 아. 영국 개혁당이 이제 막 이제 돌풍이 분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보수당보다도 지지율이 높고 지금 네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아, 이 극우 유럽의 극우라는 게 정말 언론들이 말하는 극우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뭐 러시아가 주장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뭐 예. 상식적인 얘기인데 예. 어쨌든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영국의 보수당이나 어허. 진보적이라고 알려지는 노동당 이런 데는 와, 수치스럽고 역겨운 발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거 반발을 하는 하고 노동당이 왜 있다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요? 극우라는 유럽의 극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 생각이 좀 근데 들고 저 여기 촛불행동 TV에서 저 국제정세 다루시는 이혜영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유럽의 좌파들이 좌파가 아니래. 예? 다 그 뭐라고 그러더라? 갈색당이 됐다고 그러시던가. 어잉? 네. 그러니까 좌파가 아니래요. 지금 마치 아까 그 한겨레 신문의 성환여 기자 거랑 똑같은 거지. 한때는 뭐 좌파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네. 완전히 막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네, 다음 뉴스는 네. 대통령실이 역시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군사협력이 얘기가 나오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아, 자, 나서지 마라 얘들아. 좀 제발 살상 좀.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제고하겠다 뭐 이런 건 거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내가 알기로는 북이랑 우리가 맺은 거는 서로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 그런 건데 내가 알기로는 한국이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문제냐 두려워하지 네, 않아야 네.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는 네. 거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자동 개입 네. 뭐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동맹 관계를 복원을 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열받은 것 같은데 일단 푸틴이 한 말이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야 그 북한이 침공 받으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같이 한다는 거야. 니네 한국 왜 니네 뭐 침공할 생각이야? 니네 침공 안 할 거잖아 북한에. 그럼 니네 아무 신경 안 쓰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푸틴이 한 말 중에 오히려 이 조약이 이 불타는 뭔가 이 국면 현재 지금 한반도 이 국면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푸틴 얘기는 북로 조약이 한반도에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 기운을 늦추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은 무기를 보내겠다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북한과 러시아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동맹이 됐으니까 무기를 보내다 칩시다. 굳이 뭐 따진다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랑 뭐 동맹인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긴 했어 윤석열이 생즉사 사즉생 얘기를 하긴 했어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그런 좋은 그러니까요. 말을 왜? 네. 우크라이나가 이순신 장군이야 지가 거기 가가지고. 미치겠네 진짜. 일본한테는 그냥 다 내주면서 진짜 제발.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네, 골 때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